민주당 내 이재명 일극 체제와 강성 지지자들의 폐쇄성 문제를 주장한 고민정 의원의 발언을 두고 당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됐죠. 저는 그 입틀막의 현상이 우리 당 안에서도 벌어지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의원은 이후 SNS에 거듭 글을 올려 윤석열이 파면되면 혐오 사회가 종식될지 의문이다. 새 세상이 열리면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극단적 갈등이 마무리될까라며 정치가 증오와 혐오 사회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들어란 얘기죠. 이재명 들어라.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 사람들이 지난 대선에서 했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재명만 안 되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가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낙연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하에서 가장 혜택을 받던 총리라고 한다면 민주당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가장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패배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 당시에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재명만 아니면 윤석열이면 어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저 생각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또 중간에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만나봐요. 그럼 그 사람들의 유일한 발언 내용은 뭐냐면 이재명은 안 돼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제가 지금 이낙연 씨 그 글 별로 읽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안 봤습니다만, 어떻게 예를 들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기본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진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정치를 할 수 있는 틈을 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예를 들면 호남이라는 공간에서, 그리고 또 15일 날 간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 누구야 그 전환기린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광주 가가지고 집회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토요일이죠. 예. 예. 아니 그런 상황이면 그대로 막는 싸움을 해야죠. 그런 막는 싸움을 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이재명을 공격하고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고 야권을 갈라치게 하는 정치를 통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가 닫혀있는 공간 하나 열겠다라고 예를 들면 모든 것에 상처를 내고 갈라치기를 하는 정치,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당장은 언론에서 받아주지만 미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 우리가 이낙연을 비판하는 순간 이낙연 이슈가 커질 텐데 네. 혹시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낙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이게 시작이거든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엄청나게 언론에서 띄울 텐데 사실 오늘 무슨 날이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한 날이에요. 오늘 콘텐츠가 상당히 제법 있거든요. 네, 예. 그 기사가 지금 완전히 묻혀버리고 있어요. 당장 지금 보면은 이재명 퇴진을 요구하는 기사로 동반 퇴진해야 된다는 취지로 기사가 지금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이번 대선 자체 프레임이 윤석열 퇴진과 동시에 윤석열 잔당 내란 퇴진과 이재명 이런 식으로 구도화가 되고 있는 와중에 초반에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타격하고 도대체 이낙연이 여태까지 그 민주당의 산일이 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규정해 놓지 않으면 계속 밀려나고 과거처럼 저걸로 언론 플레이 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저희 얘기는 뭐냐면 반이재명 세력 다 모여라 하는 거거든요. 반이재명 세력이 다 모여서 거기에서 자기가 중추적 역할을 해서 뭐라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다고 반이재명 세력이라고 하면 가장 큰 데가 어디입니까? 국힘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힘에서 자기한테 줄 일은 없고 자기 그 안에서 뭔가라도 쇼부라도 좀 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이제 끝나긴 끝난 사람이죠. 광주에 나가서 13.84% 얻었으니까 끝나긴 끝난 사람인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이런 분들은 이 정치권에서 정말 매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뭐 우리 대표님 처음 소개하셨지만 저는 노무현한테 정치를 배운 사람이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때 대선에 갑자기 나가겠다고 결심을 했냐면 이인재 때문이거든요. 네. 이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정당 정치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경선에 불복해서 이쪽 땅에 우리 당에 와가지고 이 후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참으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선을 마치고 나면 승복하고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인데, 이낙연이 제가 그 울산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으니까요. 경선 끝나고 나서 울산에 한번 와서 그 지지자들을 모았어요. 제 후배가 거기 지지자 모임에 이제 소속돼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제가 그 양반 뭐라고 하디 하니까 뭐 억울하다 그러고 뭐 이제 화를 되게 내더라. 아니 근데 어쨌든 경선이 끝났으면 그럼 뭐 이재명이 후보가 됐으니까 좀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 안 하든 하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대뜸한 게
그게 사람이가. 아시는 거죠. 오늘 이게 지난주에 굉장히 이제 핫한 질문들 여러 명이 질문을 받고 질문에 답한 일이 있었던 일인 건데요. 네. 오늘 오전에 공개된 그 한겨레에서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하신 인터뷰에서 이미 답은 저는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용과 확장을 이룬 다음에 즉 그러면 저분들도 뭐 원하신다면 모두 다 뭐 말하자면 경선이겠죠. 아니면 어떠한 과정에서 당의 일에 다 나서서 하신 뒤에 그 다음에 단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기자가 대기자가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그랬더니 원문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단합은 맨 마지막에. 우리 대표 선수 누가 대표 선수가 되든 그 선수를 향해서 다 단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확장을 하고 포용을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여러 이제 국민들의 뜻을 수렴을 한 다음에는 단일 레이스로 단합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유시민 작가님 하시는 말씀도 아마 이제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주에 이 논쟁들을 보면서 약간 의문이었던 게 지금 거론되시는 분들이 인과관계를 좀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인과관계냐면 포용을 하고 이제 이 단합을 한다면 대선에서 부족했던 0.7%를 딸 수 있다라는 인과관계가 어디서 성립하는 건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총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배척하는 일들 뭐 말하자면 뭐 수박으로 문다든가 수박몰이가 있었지 않았냐? 그래서 대선에서 졌던 것이다. 그래서 이 다음번 대선에 이기려면 포용을 해달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대선은 수박몰이 있기 전에 있었어요. 0.7% 부족해서 졌던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장래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0.7%를 질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문을 당원들의 의문을 풀려면 지금 본인들이 말씀하시는 포용이라든가 확장을 하면 대선에서 어떤 외연이 확장돼서 어떤 효과가 나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점에 대한 비전 제시나 어떠한 역할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이나 그것을 제시를 해서 당원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말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게 없이 후보가 부족했고 지난번에 우리는 외연을 확장하지 못해서 포용이 부족해서 지지 않았냐? 우리를 같이 포용합시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중간 과정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럼 화가 나죠. 총선 때 열심히 활동했던 당원들은 화가 나는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야. 뭐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근데 이제 포용과 화합이라는 얘기가 문재인 이재명 두 분의 공통된 워딩으로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현실 정치권 안에서 바라본 그러니까 대선을 치러본 두 분의 생각은 뭐냐면 항상 민주진보 진영이 뭔가 이 연합하지 않으면 품을 넓히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나 정치 지형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퇴행을 막으려면 이번 대선이 특히 이제 압승하는 게 정말 져서는 절대 안 될 선거인데 그러려면 조금 더 우리의 지지 기반을 넓히자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는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조 변호사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소위 주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대선 이후의 문제를 가지고 왜 대선 때의 상황을 갖다가 설명하려고 하느냐 이게 안 맞다. 이거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또 많은 정치적 격동과 상황의 변동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다 제껴버리고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지냐면 선거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구에 가가지고 조 변호사님도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가서 있으면 그 선거 브로커들이 찾아온다고. 내가 어떤 조직의 뭐다. 내가 나한테 몇 표가 있다. 그러면 나한테 뭐를 보장해주면 내가 이 표를 다 끌고 와서 당신을 지지하게 하겠다. 그게 거의 보면 사기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볼 때는 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영역과 지지 기반을 넓힐 만큼의 어떤 서사나 역량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합쳐 드릴 테니 넓혀가지고 이거를 우리를 받아서 함께 싸웁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내지는 우리 표도 갉아먹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난가병이 걸려가지고 저도요 하고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뭐에 걸려서 낙마하면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고 일단 숟가락 얹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그 어떤 후자의 의심 그게 지금 현재 훨씬 강력한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그냥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긴 이재명과 함께 싸워서 이걸 지켜냈다라는 일종의 전우회가 생겼는데 이분들은 이제 그때가 계속 외곽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니들은 뭐 했는데 이제 이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어디 여행 다니면서 놀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는 했는데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잘 보이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도 아니기 때문에 보일 기회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 윤석열 찬양하고 다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아무 무관심하고 이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가지고 아니 나도 옛날에 민주진영이 있었다 이것만 가지고 소위 말해서 득표력이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의 분노나 실망이나 하는 지점들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그걸 불식시켜 줄 수 있는 어떤 행보나
그 실행을 해내느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적 운명이 당연히 갈릴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옥석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좀 길어졌지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예. 그거 아세요? 그 이재명 대표가 예.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예. 소위 그 이재명 대표를 극렬하게 열심히 지지했던 송가혁이라는 집단이 있었고 예. 과거부터 예, 예. 그 다음에 그때만 해도 소위 문파라고 하던 문파, 친문, 뭐 문꿀 오소리 막 이런 집단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분들 사이에 격렬하게 이게 싸움이 붙었을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후보 경선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나친 얘기들을 많이 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그 감정이 삭혀지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예. 옛날에 어떻게 했냐 뭐 이런 분들이 그분 중에 흑화되신 분들도 있고 아니고 여전히 실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정치 이면의 얘기를 하는 게 뒤에 되짚어 보면 결과적으로 다 이해가 가는데 맨 처음에 이재명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대선 경선에 뛰어들 때 성남시장, 예. 도지사도 아니었어요 그때. 그렇죠. 성남시장이 기초단체장이 대선 경선에 뛰어들게 된 이유가 뭐냐? 예? 그때 문재인 후보 측에서 예. 이제 문재인 후보가 빠졌으니까 당 대표를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 지사한테 당 대표를 하라고 요청하는 얘기도 많았다고. 근데 당 대표를 나서는 것보다 지금 후보로 함께 뛰는 게 예. 우리의 스펙트럼을 넓혀서 채우고 예. 우리 역량을 조금 더 보강하는 데 훨씬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후보로 나서달라라고 예. 권유를 했어요. 문재인 후보 당시 측에서. 후보 쪽에서 예. 그걸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후보들은 어쨌든 그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한 그 지지자들이 워낙 또 큰 세력이었으니까 확실한 세력이 예. 있고 그만큼의 득표력이 있는 집단이었고 또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가장 개혁적인 스탠스를 어찌 보면 갖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이게 굉장히 필요했던 거예요. 유력 후보의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후보는 당시부터 사기치는 그냥 어떤 그 표장사가 아니라 실제 자기표가 있었어. 예. 그리고 그거를 보태줄 수 있는 역량이 있었던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도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지 다음에라도 희망이 있는 그거 거야. 안 보여주면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선거판 뿌옇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예. 아니, 자칫 잘못하면 네. 이게 뭐 저는 이게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흥행을 위해서는 오히려 좋고 이건 건전하게 가면 굉장히 필요한 저는 토론이라고 예. 생각하는데 흥행을 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이 지난 정권에서 어떤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를 포용해야 된다는 말처럼 보이고 이건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개파 정치나 정파 정치를 다시 들고 나오는 건가? 우리가 이만큼이 포션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오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최강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본인들의 역량이 무엇이고 지금 상황에서 외연 확장하고 우리가 이기는데 어떤 점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지금부터 그러면 입증을 하시고 건전한 토론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유 작가님이 좀 야박하다고 보일 정도로 냉정하게 짚으신 거야. 그러니까 현황을 짚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도자 행세라든지 자리 이미 많이 했다. 뭐 배은 망덕 이런 거 다른 직업 자체가 알아봐라. 예. 하여튼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이게 조용한 것보단 이 시끌벅적한 게 당연히 이쪽 그 어쨌든 그 진영을 넓히고 여러 중도층을 갖다가 끌어들이는데 당연히 플러스가 되죠. 근데 좀 말이 좀 거칩니다. 사실 이 보면 당연히 유시민 작가 저 얘기하니까는 고민정 의원이 또 한 마디 바로 떠있다. 뭐 표현이 좀 망하는 길로 가는 민주당 저건 좀 심했어. 저는 저 부분에 심했어요.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 저 수박놀이 할 때 예. 유시민 작가는 뭐 했냐? 예.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갔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그 현역 의원이 하실 말씀은 아니고 예. 특히나 왜 했을까 그런데? 그 유시민 작가한테 무슨 일을 했냐고 물으시는 게 본인이 할 수 있는 현역 의원으로서 일하고 지금 등치시키시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유시민 작가 일 많이 했습니다. 원래 글 쓰고 지금 말하는 직업이 지금 본인 직업이에요. 직업 정치인 아닙니다. 그렇죠. 200% 이상의 본인 할 일 역할 계속해서 해오고 있으셨고 그리고 저 수박몰이라고 지금 지난 총선을 아마 평가하신 부분도 제가 강북을에 출마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뭐 저도 뭐 사퇴한 입장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 직업 정치인으로 이제 뛰어든 지 이틀 된 제가 그랬죠, 지역에 그때. 있던 현역 의원을 그 지역구에서 50% 이상 이겼거든요. 그게 당원들의 그 당시에 원하는 당심이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제가
가산점 없이 69% 득표를, 그러니까 70% 득표하고 그 당시 현역 의원께서는 30%였거든요. 그 그냥 이틀 된 사람한테 당원들이 그 정도로 몰아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수박을 몰이를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체계를 개편해야 된다라는 당원들의 뜻이었지. 굉장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럼 이 투표할 때 이재명 대표가 그럼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받아들이시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심하고 사실에도 근거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또 양문석 의원도 또 한마디 했어. 아니 왜 이렇게 그 같은 말이라도 시끌벅적한 건 좋은데 쌍소리들이 막 그 개소리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현실 정치 안에 있는 정치인들은 저런 단어 하나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알고 발언을 양문석 해야 의원은 되는데. 저 말을 했잖아요. 노무현 팔이 문재인 팔이 그 말이라. 나 현역 의원들이 왜 저런 말들을 하는지. 노무현 팔이 문재인 팔이가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할까. 저기에서 무슨 도움이 저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시끌벅적 저러려면 차라리 시끌벅적 안 한 게 나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랄까 그 이제 인터넷 환경 하에서 댓글 문화나 이제 소위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의견 표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 의원들에게 많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나서서 하시는 분들은 진짜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표현이 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냥 마일드하게 뭐 그래 나는 그거 동의하지는 않지만 당신 뭐 앞으로 두고 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하고 저런 나쁜 것들 이거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후자가 주로 이제 의견을 남기시고 문자를 보내고 한다고요. 그러면 의원들 입장에서 이제 그게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 이제 나도 뭔가 자극적이고 확실한 말로 반응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지자를 잃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대선이라는 큰 판을 앞에 두고서는 진짜로 포용과 화합을 좀 염두에 두고 잘 식별을 해야지 그걸 그냥 뭐랄까 선 식별 그다음에 선 제거 이걸 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 저들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라서. 아니 저런 노무현 팔이 문재인 팔이라는 말을 하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갈 곳을 모르고 헤매는 중간에 있는 그럼요. 중도층 국민들이 저 말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한심한 얘기지. 저 말을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지금